자, 음성인식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요즘엔 너무나도 많아진 인공지능 스피커나 핸드폰의 시리와 같은 기능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이러한 음성인식은 우리의 말들을 인지, 파악하고 분석해서 그 결과에 맞는 표현이나 결과를 전달해 줍니다. 그럼 이러한 장치들은 제 언어를 이해하는 것일까요? 소리를 이해하는 것일까요? 자, 몇 가지 중요한 개념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언어라는 것은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과 사람의 의사소통, 기계와 기계의 의사소통을 넘어서 기계와 사람 사이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게 된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갑자기 생겨난 것은 아닙니다. 이전부터 지금까지 점점점 발전하고 있으니까요. 기계는 전기 신호를 사용하고 있었고, 기계와 인간의 소통은 인간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를 자연어로 정의하고 기계가 사용하는 언어를 기계어라고 정의합니다. 그럼 자연어의 종류에는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등등의 다양한 언어가 존재하고, 기계어는 0, 1로만 이루어진 언어들로 기계인 컴퓨터는 바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은 이해하기 매우 어려웠기에 조금 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어셈블리어가 탄생하였고, 점점 더 인간의 편리성에 의해서 발전하면서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 고급어라고 부르는 언어가 탄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요즘 여러분들이 접해본 적 있는 C 언어, 파이썬, 자바 등등의 언어는 여러분들이 정확히는 모르지만 읽어볼 수는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어는 자연어부터 기계어까지 존재하고, 자연어로 오면 올수록 인간이 이해하기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자연어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연어는 문자 언어와 음성 언어로 구분지어 볼 수 있습니다. 이 둘은 같은 언어라는 것을 공유하지만 문자 언어는 시각, 음성 언어는 청각, 서로 다른 감각을 사용하는 표상체계입니다. 따라서 문자 언어는 시각을 사용하기 때문에 컴퓨터에게 전달할 때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성은 소리를 사용하여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훨씬 더 복잡하여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알아볼까요? 소리는 어떠한 매질을 타고 전달이 되는데 대표적인 매질이 공기입니다. 그런데 공기가 움직이는 것은 바람일 뿐 소리는 아닙니다. 소리는 공기의 주기적인 진동, 즉 앞뒤로의 수축과 팽창이 발생해야만 소리라는 정보가 됩니다. 매질인 공기 분자가 얼마나 크게 움직였는지에 따라 형성되는 소리는 주기적인 움직임을 갖는 웨이브폼의 형태로 표현되고, 이러한 주기적인 움직임은 어떠한 단위 시간 동안 진동한 횟수 등의 개념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웨이브폼의 형태를 보겠습니다. X축은 시간, Y축은 진폭입니다. 진폭은 주기적으로 진동하는 파형, 진동의 폭을 의미하고, 이렇게 볼록한 곳을 마루, 오목한 곳을 골이라고 합니다. 주기는 특정 지점에서 다시 같은 부분이 등장하는 부분까지의 시간, 즉 마루에서 다음 마루 또는 골에서 다음 골 등등의 시간, 한 번 진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 정의합니다. 이는 주파수라는 개념으로 확장을 할 수 있습니다. 주파수는 헤르츠라는 단위를 사용하며 단위 시간 1초에 진동하는 횟수를 주파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1초에 100번 진동하는 소리라고 하면 100Hz의 소리라고 할 수 있고, 0.5초에 10번 진동하는 소리면 20Hz 소리인 것입니다. 이 주파수는 주기와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바로 주파수는 주기분의 1, 주기는 주파수분의 1이라는 개념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아주 쉬운 개념이라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주파수가 1초당 진동하는 횟수라고 했고, 주기가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식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200Hz 소리가 있다면 1초에 200번 진동하기 때문에 한 번 진동할 때는 1 나누기 200, 0.05초, 즉 주기는 0.05초, 50ms인 것이지요. 반대로 0.1초의 주기를 갖는 소리라면 0.1초에 한 번 진동하므로 1초에는 10번 진동하기 때문에 10Hz의 소리인 것이죠.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50Hz 소리가 있다면 이것의 주기는 얼마일까요? 이제 모두 이해하셨죠? 사람의 가청 주파수는, 즉 들을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은 20Hz에서 20kHz 대역입니다. 고주파, 즉 초당 진동하는 횟수가 많은 소리의 경우 높은 음의 소리를 가지고, 저주파일 때는 낮은 음의 소리를 가집니다. 진폭의 크기는 소리의 크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관계는 선형적이진 않지만 대체로 진폭이 크면 소리가 큽니다. 자, 이제 음성 데이터의 주파수 구성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는 잘만 듣는 소리가
컴퓨터에게는 어떻게 입력되는지 알아봅시다. 소리를 컴퓨터에 입력하기 위해서는 소리를 숫자로 표현해야 하는데, 이렇게 숫자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소리의 파동의 높이를 일정한 간격에 의한 좌표값으로 저장하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소리를 샘플링 한다고 하고, 이때 저장하는 주기를 샘플링 레이트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듣는 소리인 아날로그 신호를 숫자화, 즉 디지털로 변환시키는 과정을 샘플링이라고 합니다. 샘플링 레이트가 매우 짧다면 실제에 가까운 신호가 되겠죠. 반대로 샘플링 레이트가 길다면 실제와는 거리가 먼 굉장히 손실이 많은 신호가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표준 샘플링 레이트는 44.1kHz이고 즉 1초당 44,100개의 샘플을 추출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샘플 사이의 시간 간격은 얼마일까요? 아마 아까 배웠던 개념으로 잘 생각해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나누기 44,100, 0.0000267 정도의 아주 작은 간격입니다. 그러니 컴퓨터에게 굉장히 실제에 가깝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렇게 이산적인 숫자들이 전달되고, 이러한 이산적인 숫자들을 기반으로 특징을 추출하여 인식에 사용됩니다. 소리의 파동은 시각 영역과 주파수 영역, 이렇게 두 가지 도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 영역의 파형인 웨이브폼에 익숙해져 있지만, 이러한 파형과 같은 신호는 무한계의 코사인 또는 사인과 같은 주기 함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주기 함수는 주파수별로 분리가 가능한데, 그렇기 때문에 소리의 파동 신호는 A 주기의 주파수 성분, B 주기의 주파수 성분 등 이렇게 다른 주기의 주파수 성분의 합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파수 성분에 대한 정보도 특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주파수 정보를 추출하는 특징 추출 기법들이 있고, 가장 대표적인 스펙트럼 방식과 멜스 스펙트럼 방식이 있습니다. 일단 스펙트럼은 이렇게 소리를 시간 영역이 아니라 주파수 영역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파수 영역을 보면 소리를 구성하고 있는 것 중 특정 주파수의 진폭값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X축은 주파수, Y축은 진폭으로 구성된 값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리의 특징을 추출하여 사용하는 것이 스펙트럼의 방식입니다. 두 번째 대표적 방식으로는 멜 스펙트로그램 방식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스펙트럼 방식에는 시간에 대한 정보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았었죠. 멜 스펙트로그램 같은 경우 시간에 대한 정보까지 고려를 해서 주파수 특성이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이 특징을 추출해 줄 수 있는 기법입니다. 사람은 다음과 같이 귓바퀴에서 소리를 모으고 고막과 이소골이 진동하여 달팽이관의 청각세포를 자극하면 전기 신호가 발생하여 이를 뇌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귀와 최대한 유사한 소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만든 멜 스케일을 적용한 방식입니다. 달팽이관은 달팽이처럼 관을 돌돌 마른 형태로 생겼으며 청각세포들이 일렬로 나열해 있습니다. 밖에서 진동이 전달되면 이 청각세포가 자극이 되어 전기 신호를 발생시키는데, 이 청각세포마다 인지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이 다릅니다. 다음을 보면 달팽이관의 가장 안쪽 청각세포는 저주파 대역을 인지하며 바깥쪽 청각세포는 고주파 대역을 인지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모든 주파수 대역을 같은 비중으로 인지하지 않고 고주파에서 저주파로 내려갈수록 담당하는 주파수 대역이 점점 조밀해집니다. 실제로 우리 사람의 음성은 고주파 대역보다는 저주파 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미 인간의 청각 구조는 그에 맞추어서 잘 발달되어 있죠. 이처럼 멜 스케일은 실제 주파수 정보를 인간이 청각 구조를 반영하여 수학적으로 변환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통계로 다음과 같이 주파수와 멜 스케일 간의 관계가 정의되었고, 이는 다양한 음성 처리 분야에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음성 데이터에 대한 개념과 음성 데이터의 특징을 추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음성 데이터는 생각보다 쉬운 것 같지만 생소한 개념들이 많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잘 해낼 거라고 믿습니다.